정은주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황반변성의 모든 것. 망막 교수들의 망막 질환 이야기. 황반변성의 치료와 관리. 빨리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볼 수 있다. 황반변성이 일단 진행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질병이나 그렇듯이 조기에 발견해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방치했을 때보다 훨씬 길게 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황반변성이 완치가 어려운 안과 질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면 조금이나마 위험 인자를 줄일 수 있고 발병 후에라도 잘 관리하면 시력의 저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본장에서는 황반변성의 치료와 함께 바른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건성 황반변성 관리의 필요성. 건성 황반변성은 드루젠의 존재 여부, 드루젠의 크기 및 개수, 그리고 지도형 위축의 존재 여부와 침범 범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의 황반변성으로 구분된다. 후기 황반변성에서는 시력 감소와 대비감도 감소가 동반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점차 진행하여 평균적으로 9년 후에는 실명으로 정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미국 국립안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인 아레즈 연구에 따르면 5년 뒤 말기 황반변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초기 황반변성에서는 1% 미만으로 낮았지만 한눈이 중기 황반변성일 경우는 6%, 두 눈 모두 중기 황반변성일 경우는 25%로 더 높게 보고되었다. 한눈이 이미 말기 황반변성으로 진행된 경우에 반대쪽 눈이 말기 황반변성으로 진행할 확률은 43%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한 중기 황반변성은 맥락막 신생혈관을 동반한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았으나 당장 증상이 없는 초기 혹은 중기 황반변성 환자들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평소에는 자가검진을 시행하면서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성 황반변성에서 안과 검진은 보통 6개월마다 시행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짧으면 3개월, 길게는 1년마다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가검진. 초기 혹은 중기의 건성 황반변성에서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시력 저하가 동반되는 말기의 건성 또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평상시에 두 눈을 같이 사용하므로 어느 한쪽의 시력이 저하되어도 잘 보이는 눈이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병의 초기의 시력 저하를 감지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떤 병이든지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황반변성은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예후를 크게 다르게 하므로 더욱 중요하다. 조기 발견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암슬러 격자 자가검진이다. 본 책자에도 부록으로 들어있는 암슬러 격자를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부착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기적으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쪽 눈을 가리고 반대쪽 눈으로 암슬러 격자 중심에 위치한 검은 점을 주시하도록 한다. 이때 격자를 이루는 모든 선이 같은 굵기 직선의 형태로 같은 넓이의 사각형으로 보여야 정상인데 중심점 주위의 선 일부가 안 보이거나 휘어 보이거나 사각형의 넓이가 다르게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안과 전문의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가 검진하여 이상 소견을 발견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병을 스스로 발견한 셈이니 최적의 치료 시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말기의 건성 황반변성이나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료 예약일을 앞둔 시기에 병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가 검사를 실시해 휘어져 보이던 선이 더 휘어져 보인다거나 가려지는 부분이 더 넓어진다면 진행을 의심하고 안과를 방문해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병의 진행을 잘 체크하고 진료에 임해야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병에 잘 대처하는 것이며 최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안과에서의 정기검진. 안과에 가면 가장 먼저 시력 검사와 안압 검사를 받게 된다.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므로 대부분 외래에 내원할 때마다 측정하게 된다. 또한 황반이 위치한 안조를 보기 위해서는 산동제를 점안하여 눈의 애기동자로 알려진 동공을 확대시켜서 눈 속을 들여다본다.
황반변성의 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여러 검사가 산동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황반변성의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안과에서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빛간섭 단층 촬영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습적이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망막의 단층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어 황반변성에서 드루젠이나 맥락막 신생혈관과 같은 변화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은 정맥 내로 형광 염색 물질을 주입하고 형광 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안저를 촬영하는 검사로 망막의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볼 수 있다. 또 맥락막 혈관을 더욱 잘 알아보기 위해 인도사이아닌 그린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황반변성에서 동반될 수 있는 맥락막 신생혈관, 맥락막 염증 질환, 맥락막 종양 등을 진단하기 위해 형광안저 혈관 조영술과 함께 시행하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그 물체의 상을 망막의 중심부인 중심와에 맺히는데 대부분의 황반변성은 중심와를 침범하므로 시력 저하가 발생한다. 하지만 중심와 이외의 망막 부위를 침범하는 경우 시야에도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시야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미세시야 검사기나 시야 검사기를 이용하여 시야 검사를 하게 된다. 특히 미세시야 검사기는 황반부에 해당하는 시야를 더욱 자세히 검사한다. 또 환자 눈의 중심을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력이 감소하여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검사 중 눈을 움직이는 환자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기 황반변성 환자의 검진. 말기 황반변성에 이르게 되면 시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 하지만 중심 시력이 거의 소실되었더라도 낙심하여 안과 검진을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다. 보는 기능은 중심 시력과 주변 시야의 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황반변성은 넓은 망막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자리에 해당하는 황반부의 변성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중심 시력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말기 황반변성에 이르더라도 주변의 시야는 보존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위치한 계단을 보는 경우, 문을 지나갈 때 위쪽 모서리를 확인하는 경우, 운전을 할 때 좌우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경우 등 주변 시야는 생활에 유용하다. 황반변성에서도 유리체 출혈, 황반주의 망막 출혈, 지도형 위축 범위의 진행 등에 의해 주변부 시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안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황반변성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므로 주변부 시야까지 손상된다면 걸을 때 발을 헛디뎌 주변 물체에 부딪혀 다치는 등 외상에도 취약해진다. 황반변성 환자 가족에 대한 검진. 황반변성으로 판정받았다면 가족들도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 황반변성이 유전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유전적 소인이 있다. 이미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몇 가지 유전자들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황반변성에 유전이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직계 가족들에게도 검진을 권유하고 조기에 황반변성을 진단하여 빨리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관리와 치료에 당연히 유리하다.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지만 유전자 검사를 권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발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기에 굳이 비싼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황반변성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와 치료 반응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유전자 검사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때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생활 습관의 관리. 현재까지 건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주 유형 시기 외에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평소에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개선들이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로 유산소 운동을 들 수 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맥박이 평소보다 50% 이상 빨라질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하자. 종류는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고령의 환자에게서 맥락막 순환이 감소하면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산소 운동은
맥락막 순환을 증가시키고 건성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관절염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무릎 들기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된다. 의자에 앉아 손잡이나 의자 바닥을 잡은 상태로 양쪽 무릎을 동시에 배 쪽으로 당기면 관절에 큰 부담이 없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좋은 운동이 될 것이다. 둘째로 자외선 차단이다. 자외선은 안구의 조직에 영향을 미쳐 망막을 손상시키고 황반변성의 진행을 유발한다. 자외선이 차단되는 안경과 선글라스, 모자 등을 활용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억제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늦출 수 있다. 셋째는 여러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 아래주형 식이에 포함된 영양소는 모두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C는 딸기나 레몬, 브로콜리, 피망 등에, 비타민 E는 콩과 옥수수, 녹색 채소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녹황색 채소에, 베타가로틴은 당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음식만으로 아래주 연구에서 제시한 정도의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매일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보조제를 복용한다면 편리하게 이들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흡연 중이라면 금연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황반변성의 발생에 맥락막 순환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높은 혈압과 흡연은 동맥을 좁아지게 만들어 맥락막 순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혈압을 조절하고 금연하는 것은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롭다고 알려져 있다.